다음과 같이 x축과 이루는 예각 크기가 30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뭐랑 같으냐면 탄젠트, 여기 각이 들어가는데 이 각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이렇게 쓰시면 이게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 돼요. 자, 결과는 먼저 말씀드렸는데 왜 도대체 저렇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앞쪽에 우리가 탄젠트라는 거는 어디서 배웠냐면 탄젠트 각. 그럼 이런 느낌이었죠. 직각삼각형이고, 네, 90도가 오른쪽 아래에 있으며 왼쪽에 이 각이 놓여 있을 때, 기준각이 있죠. 각이 놓여 있을 때 이 밑변분의 높이, 그치.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네, 탄젠트라고 표현했었죠. 밑변분의 높이. 근데 이 직선을 쭉 연장해서 그리고 그 직선에다가 x축, y축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 삼각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상. 그럼 여기가 각이에요. 아까 저 각. 근데 이 각이 이 직선의 형태로 본다면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x축의 오른쪽을 말하죠. 그때 이루는 각. 그 각에 탄젠트를 붙인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기울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쪽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기울기는 이런 느낌이었죠.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을 이동하는 경로, 그 경로와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보통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기울기를 구할 때 여기 있는 점이 x1, y1이고 여기 있는 점을 x2, y2라고 합시다. 그냥 번호를 매긴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면 이렇게 변하는 게 x의 증가량이죠. 그럼 이렇게 변하는 게 y의 증가량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수치로 보면 x2-x1분의 요 길이죠. 여기 x1, 여기 x2. 요 간격. 이 간격이 x2-x1 분의 y2-y1. 여기 있는 이 y좌표 y1. 여기 있는 y좌표 y2. 요 간격이 얘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x1-x2분의 그럼 순서대로 y1-y2 이렇게 쓰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이 점을 이동할 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으로 이동할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얘를 세 글자로 기울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탄젠트 각이라는 개념이 이쪽에서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현되고 구조적으로 서로 같기 때문에, 따라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세 글자로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기울기랑 탄젠트 x축이 직선과 이루는 각도, 그 각도는 그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서로 같더라. 따라서 앞으로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그 각도에 탄젠트를 갖다 붙이면, 네, 그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고 그러면 탄젠트 30도, 얘는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 자, 기울기는 구해졌는데 만약 문제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뭐 이런 점을 지나간대요. 1,4를 지나갑니다. 뭐 예를 든다면, 네, 이렇게 된다면, 그럼 기울기를 알고 나머지 한 점을 지나는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함수에서 기울기, x 앞에 있는 개수인 기울기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고, 여기다가 지나는 한 점 1,4를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b값은
4-3분의 루트 3. 이 직선 이름은 4-3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내시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 한 김에 이것도 합시다. 이건 중요하며 또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야. 그 지나는 한 점을 알아.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 그 한 점이 A, B라고 합시다. 그럼 보통 우리는 이걸 가지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이 1차함수식을 세우냐면, 직선식을 세우냐면, y는 mx 플러스, 여기를 A, B라고 하지 맙시다. 뒤에 또 B 쓰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지나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 예를 들어, 그림으로 본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알아요. 기울기 m. 근데 그 직선 위에 한 점이 놓여있는데, 그 점이 x1, y1이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저 직선식을 찾을 때, 이렇게 기울기를 아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를 알고 여기를 b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여기 x1, y1을 이 직선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형태로 b 값을 구했죠. 그 식을 완성하는 이런 꼴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계를 두 번 거쳐야 돼요. 기울기도 적어 넣어야 되고 지나는 한 점도 대입해서 또 b 값도 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중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를 고등학생들은 한 번의 식을 통해서 바로 식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냐면 y에서 y라는 변수 있죠. 그 변수에서 지나는, 이거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입니다. 지나는 y 좌표를 이렇게 빼줘요. 그리고 x도 똑같이 x라는 변수에서 이 지나는 x 좌표를 빼줍니다. 대신에 그 앞에 요 x 빼기 지나는 x점 여기 앞에 기울기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게 이 개념이에요. 기울기가 m이며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자, 이왕 한 김에 지금 탄젠트와는 관계없는데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1, 2를 지나는 직선식을 찾으시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y는 일단 3x까지는 알겠는데 뒤에 있는 y절편을 몰라. 근데 y절편은 0,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니라 일단은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서 b값은 5가 되고 이 5를 집어넣으면 y는 3x 플러스 5. 이게 이 조건에 맞는 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y에서 지나는 y 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써주고 가로친 다음 x에서 지나는 x 좌표 이렇게 빼주십니다.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분배만 하면 돼요. y는 3x 플러스 5. 이렇게 좀 간단히, 그러니까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얘나? 그렇긴 한데 이 식이 얘는 단계를 거쳐가면서 구한 식에다가 또 대입하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얘는 계산을 아직 마무리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이게 답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간편하게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그래서 결국 직선식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만 알면 그 직선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 혹은 일차함수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기울기가 얼마지?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어떤 한 점을 지나가지? 거기에 주력해서 보시면 만들어지고 한 김에 아셨죠? 한 김에 책에다 여기다 좀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빈자리에다가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 있잖아.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할 때 조건에 뭐가 달리냐면 이런 조건이 달려. 기울기 m,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x1, y1 이렇게 지날 때 이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y 빼기 y1는 기울기 m 가로 x 빼기 x1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두는 연습을 좀 해두도록 합시다. 중요한 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은 거 중에 더불어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탄젠트 각. 이 각은 아까 그 개념이죠.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기울기를 구하는 또 다른 패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왕 한 김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또 뭐 있나요? 이거 말고? 좀 전에 배운 건 탄젠트 각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또 다른 방식. 아까 언급했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이건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을 빼는 것. x2-x1분의 y2-y1. 두 점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해 혹시? 1차 함수할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식. 절편 이용하는 방식. 뭐 있었죠? 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네, 이렇게 하시면 절편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나타나죠. 물론 사실 이 개념은 여기에 부합하긴 합니다. 혹시 이 공식을 몰라도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긴 해. 근데 이렇게 알아두면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좀 알아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큰 흐름 세 가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혹은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혹은 지금 배우는 탄젠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 네, 이런 의미로 직선의 기울기를 정의한다. 자, 그 다음 개념. 예각삼각형의 예각에 대한 삼각비값을 구하라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저 복잡한 그림은 뭘까요? 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삼각비를 지금 그림상 한 변으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요? 라는 건데, 이 그림을 좀 겹쳐서 보면 좀 헷갈리니까 좀 그림을 따로 분리해서 봐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조건이 뭐였냐면, 중심이 0,0이며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 근데 그 원 중에 여기만 그렸죠? 이 원을 보통 뭐라 부르냐면 4분원이라 불러요. 원을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4분원.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주어지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그걸 보통 우리가 4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 4분원을 그려놓은 거예요. 4분원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원점에서 어떤 직선을 긋는 겁니다. 어떤 선을 긋는 거예요. 그 선과 이 원의 일부가 만나는 점, 그 점을 지금 책에서는 A라고 불렀죠. 그 점에서 다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위치에 B.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 OAB를 만든 거예요. OAB. 이 각도는 아까 말한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책에서 그냥 A라고 써놨죠. 똑같이 써드릴게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O의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 돼서 책에서는 그냥 반지름을 이해하기 편하게 1로 잡은 겁니다. 1이 아니어도 됩니다. 1이 아니고 뭐 2나 3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지만 결과적으로 답이 똑같이 나와서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반지름 1짜리 4분원을 그려놨는데, 자, 이랬을 때 보세요. 만약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에 sin A를 구하시오. 그러면 sin A가 정의가 90이 오른쪽 아래에 있고 왼쪽에 기준각이 있을 때 sin의 약속은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 1, 여기서 높이는 선분 AB. 따라서 sin A가 선분 AB라는 한 변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변이 선분 AB인 동시에 삼각비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선분을 삼각비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인만 구할 수 있느냐? 대단한 얘기죠. 빗변이 1이기 때문에 빗변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식은 삼각비는 두 가지죠. 사인도 알고 코사인도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A. 그럼 빗변분의 밑변 선분 OB. 그럼 분모 1이 생략되면서 선분 OB가 코사인 값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 있는 이 OB는 코사인 A라고 한 변의 길이를 삼각비로 나타낼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선생님이 왜 지금은 증명하지 않지만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돼요 라고 했던 것 중에 이거 기억나세요? 탄젠트 A는 이건 각이다. 탄젠트 A라는 거는 뭐라고 배웠냐면 코사인 A분의
sin A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외우라고 선생님이? 딱 그러네요.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구하라면 밑변분의 높이 OB분의 AB. 근데 OB가 코사인, AB가 사인. 딱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것도 외우라고 했죠? sin A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A의 제곱은 똑같은 각의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그 답이 1이 됩니다. 라고 했었죠. 이것도 여기서 성립해요.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 식이네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 두 개를 이 개념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여기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왜 이런 게 성립하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결과, 증명을 좀 해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상 여기 있는 AB랑 여기 있는 OB는 각각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더라. 됐죠? 근데 사실 여기는 여기 지울게요 이제. 여기 있는 sin A는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빗변 곱하기 사인이라는 의미예요. 빗변 곱하기 사인한 겁니다. 근데 빗변이 1이니까 이게 sin A로 표현된 거지. 빗변이만 1이 아니고 2잖아? 그럼 얘는 2 sin A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코사인 A는 선분 OB라는 이 변이 삼각비로 정의되는데 이 코사인 A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계산상 빗변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빗변 곱하기 밑변, 빗변 곱하기 코사인 그러면 밑변이 나오고 빗변 곱하기 사인 그러면 높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삼각형 봅시다. 아니 사인과 코사인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탄젠트가 좀 그렇잖아. 야, 삼각비는 니네만 있어? 나도 삼각비인데 왜 니네는 변이 삼각비로 표현되는데 나는 왜 변으로 표현 안 되는 거야? 이 그림상은 네, 탄젠트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탄젠트가 변으로 표현되지 않아. 그러니까 간단한 한 변으로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탄젠트도 얘네들처럼 간단한 한 변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는 선분 OA를 연장해서 그려요. 쭉 연장해서 그리는데 어디까지 그리냐면 여기는 반지름 있죠. 이게 반지름이지만 이것도 반지름이잖아. 요 반지름과 이 선이 만날 때까지 이렇게 그어요. 저 삼각형을 이번에는 그려봅니다. 그럼 얘가 수직이 되고 여기는 O가 되고 얘는 D가 되고 얘는 C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로 바뀌는 거예요. 빗변 1이 아니고 빗변 지금 1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각이 A. 자, 이랬을 때 탄젠트 A를 구하시오.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아니 밑변분의 높이. 얘는 선분 CD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선분 CD의 길이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탄젠트 A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탄젠트 A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도 결국은 그래요. 탄젠트 A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밑변 곱하기 탄젠트. 그랬더니 높이가 나온 거죠. 저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나의 변, 삼각형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냐면 나중에 멀리 내다보면 고등학교 와서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배우다 보면 이렇게 도형에 있는 한 변 길이, 특히 저렇게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한 변 길이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수학적 관계식을 만들고 그 수학적 관계식을 풀어서 내가 알만한 길이나 가계 크기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약간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나요? 이거는 그때 설명드렸어요? 이건 기억나시죠? 이건 설명 아직. 이거는 설명했죠, 이거. 이제 외우자고 했던 거.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 탄젠트 0은 0. 사인 90은 1, 코사인 90은 0, 탄젠트 90은 구할 수 없다. 설명드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요 그림도 좀 잘 받으세요. 이 그림 말고 책 옆에다 이 그림을 좀 그려놓으실까요? 이게 여기가 0이고 3칸 나눠요.
3칸. 여기가 30도, 얘가 40, 얘가 90, 60도, 얘가 90도. 그리고 가운데 누가 있냐면 45도가 있어요. 여기 45도. 여기가 얼마냐면 1이에요. 요 가운데 누가 있냐면 2분의 1 있겠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색깔별로 사인 0은 0이죠. 사인 30은 2분의 1이에요.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가 돼요. 대략 한 여기쯤 대략이에요.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여기쯤. 사인 90은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사인 그래프는 이 점들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보니까 사인은 각이 커지면 값도 천천히 커지죠. 그때 선생님 얘기할 때 사인을 기억할 때는 값이 쌓여간다고 기억하라고 했잖아. 각이 커지면 값도 이렇게 커져가는 형태가 돼요. 이게 사인에 대한 그래프를, 값에 대한 표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은 0일 때는 1이 되고, 우리가 외운 대로 보면 코사인 30일 때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코사인 45일 때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코사인 60일 때는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90일 때는 0이 돼요. 그림이 이런 상태로 보통은 그려집니다. 대칭관계도 사실 45도를 보면 서로 대칭관계 놓여 있어요. 약간 대칭처럼 안 보이나요? 대칭처럼 이렇게 약간 그려집니다.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탄젠트는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 그리기는 애매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탄젠트 30이 루트 3분의 1이고 걔는 3분의 루트 3. 대충 얼마냐면 대충 5점 얼마 정도 되거든요. 0.5 어떻게 0.5 어쩌고저쩌고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 살짝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로 안 중요해. 여기서는 안 물어보거든. 그냥 느낌상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젠트는 45도에서 1이 나오고, 탄젠트 0일 때 0이고, 90일 때는 값을 구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엄청나게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탄젠트는. 이해되죠? 이 이제 사인, 이건 탄젠트예요. 코사인이 이거였고요. 이게 코사인, 빨간색 코사인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려드렸냐면, 이제 뒤에서 보면 어떤 각이 주어졌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가 큽니까? 각의 크기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보통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할 때는, 코사인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누구를 기준해서 보냐면 45도를 기준해서 봐요. 0보다 크고 그 각이 45보다 작을 때와, 그 다음에 45보다 크고 각이 9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0하고 45도 사이면 여기입니다. 이 구간이죠. 각이 0도부터 45도까지. 자, 구간 보세요. 빨간색이 위에 있나요? 하늘색이 위에 있나요? 물어보면 빨간색이 위에 있죠. 빨간색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값이 크다는 뜻이야. 0에서부터 45도까지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값이 커요. 근데 45도일 때는 서로 같죠. 딱 둘이 여기서 만나니까. 근데 45도를 넘어가는 이 구간, 45에서 90 사이는 누가 봐도 하늘색이 빨간색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인의 값이 코사인 값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할 때는 45를 기준해서 보시면 돼요. 45 전에 45보다 작은 각일 때는 코사인이 승. 근데 4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인의 값이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코사인을 넘어와서 그때부터는 사인이 승. 이런 느낌. 됐나요? 그럼 선생님 탄젠트는 비교 안 합니까? 보통 탄젠트는 45도 전에서는
거의 중학교과서상 비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45도 전에서 사인, 코사인 중에 누가 큽니까? 이건 거의 안 물어봐요. 미묘하게 그 값을 소수점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물어보냐면 45도 후부터는 이런 거죠. 45도보다 크고 각이 90보다 작을 때 45도 포함해서 이럴 때는 순서가 탄젠트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이 사인이 큽니다. 그 다음이 코사인이 제일 작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45도 전에 탄젠트랑 이렇게는 잘 안 물어봐. 45 탄젠트 37도와 사인 37도와 코사인 37도 이런 건 안 물어본다고. 근데 45도 순간부터는 탄젠트가 무조건 커요. 딴 거보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가 제일 커봐야 얼마일 수밖에 없죠? 1일 수밖에 없어. 사인과 코사인은 지가 제일 커봐도 어차피 이 선을 넘지 못해요. 다 1 밑에 있어요. 값이. 근데 탄젠트는 45도만 되면 그때부터 1을 돌파해서 1보다 사인,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45도 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탄젠트가 제일 크다라고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간단한 연습 문제. 코사인 43이 큰가요? 사인 43이 큰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누가 큰 거예요? 코사인이 큰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사인 67, 코사인 67, 탄젠트 67의 대소 비교를 큰 순서대로 배열하시고 그러면 탄젠트, 사인, 코사인 이렇게 돼요. 그러면 45도를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탄젠트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순서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여기서는 그냥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죠. 특수각을 통해서 이제 삼각 B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삼각 B표는 뭐냐면요. 위에는 4번 개념 앞에 다 설명한 거라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계산만 이제 여러분 연습한 대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삼각 B표라는 거는 혹시 여러분 앞쪽에서 제곱근표 기억나요? 제곱근표. 그건 언제 쓰는 거죠? 루트 1.00에서 99.0, 99.9까지. 루트 안에 여기 있는 수를 가지고 뭘 찾는 거냐면 루트 값 있죠. 제곱근 값. 제곱근에 뭐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의 값을 계산하는 파트죠. 그래서 그 제곱근 표라는 게 3하는 이렇게 그 교재 맨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루트 3.2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근표에 뭘 찾으면 돼요? 여기 루트 한 다음에 요 밑에 쭉 따라 움직이다 보면 이게 3.2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0 있고 여기 1 있고 이걸 찾는 거죠. 얘랑 만나는 위치에 어떤 값이 써져 있죠.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루트 3.21의 값인 거예요. 그럼 루트 32.1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게 32가 있어요. 그 32와 1이 만난 위치에 누가 있냐면 32.1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게 제곱근표였죠. 그럼 삼각 B표라는 건 뭐냐면 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1. 그렇죠? 탄젠트 45도 얼마인가요? 1. 아직 안 이어서 확실하게 입에 붙지는 않았지만 코사인 60도 얼마인가요? 2분의 1. 얘랑 더해서 90도가 되면 사인, 코사인은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외워도 되고 뭐 이렇게 이해도 괜찮고. 이렇게 우리가 특수각일 때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특수각일 때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구할 수 있나요? 사인 27도. 몰라. 이건 비례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례를 통해서 삼각비를 찾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학생들이 이걸 계산할 수는 없잖아. 사인 27을 학생들 어떻게 계산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값이 사인 27은 얼마야? 라고 값을 나타낸 표, 이게 삼각 B표예요.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앞쪽에 있는 제곱근표보다 더 쉬워요. 이런. 제곱근 앞에 찾아야 되잖아? 앞에 두 자리,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 위에서 이렇게 막 찾아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각도하고 이름만 보면 돼요. 얘처럼 사인 23 그러면 제곱근표를 보면서 왼쪽에 23도 찾으세요. 쭉 따라 움직이다 사인과 만나는 위치에 얘가 있는 거예요.
면은 0.3907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탄젠트 23 그러면 23도부터 먼저 찾으시고 쭉 따라가다 탄젠트와 만나는 위치에는 이 각 0.4245 아셨나요? 정말 찾기 쉬우니까 그냥 눈만 있으면 눈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푸시고 다 푸신 분만 잠깐